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병헌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무수석이 오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현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오는 건 전병헌 전 수석이 처음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받는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전 수석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 씨와 김모 씨, 폭력조직원 출신 브로커 배모 씨 등을 관련 혐의로 조사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3억 원의 협찬비를 한국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이 3억 원 가운데 1억 1천만 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e스포츠협회 측은 또 전 수석의 비서와 인턴들에게 1년가량 매달 100만 원 정도씩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정무수석은 당시 홈쇼핑 방송 재승인 등을 관할하는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전병헌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윤 전 비서관의 요구에 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전 수석은 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무수석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수석은 그러나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전병헌 전 수석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일 조사 결과에 따라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현직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 김현 회장을 서울 역삼동 변협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면담했습니다. 안건은 공수처 설치 관련인데요. 현직 장관이 변협을 찾은 이유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오늘 오전 대한변협을 깜짝 방문해 김현 변협 회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 규모의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 3급 이상 비서관 등입니다. 법무부에선 박상기 장관과 이용구 법무실장 등이 갔고 변협에선 김현 회장과 노광규, 김수진 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이 박 장관 등을 맞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등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한 점, 슈퍼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공수처 규모와 권한을 적절히 조정한 점 등도 강조해 설명하며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공수처법 법무부안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됐으면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앞서 지난 2월 정치적 중립성과 이른바 옥상옥 기구가 될 거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변협도 공수처 설치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5%의 회원들이 거기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규모도 적절히 좀 축소한 법안이라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대한변협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박근혜 정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의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영장이 발부됐고 이병호 원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취재한 이철규 기자의 말입니다. 이 기자, 먼저 주된 혐의가 똑같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인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풀려나서 집으로 갔거든요. 먼저 구속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남재준, 이병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영장은 오늘 새벽 1시쯤 발부됐는데요. 예. 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범죄 혐의도 인정이 되고 또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병호 전 원장은 왜 영장이 기각된 겁니까? 네, 권순호 부장판사는요. 그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증거인멸 여부 가능성이 그 영장 발부와 기각을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는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누구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나온 그 이병호 전 원장의 깜짝 발언이 영장 기각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인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뭐 예기치 못한 이 발언 때문에 예. 옆에 있던 변호사마저 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아마 이병호 전 원장이 그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예. 반면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시인을 하면서도 뭐 청와대 요구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진술을 했는데 아마 이런 진술 태도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갈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새 전직 국정원장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죄수의 딜레마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수들이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징역 모두 3년을 받는데 모두 시인할 경우는 징역 7년. 예를 들어 또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면 시인한 사람은 징역 1년, 네. 그다음 부인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병호 전 원장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런 요구를 시인을 하면서 나머지 두 원장도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끝까지 부인하자니 가중처벌이 두렵고 예. 그리고 인정하자니 또 지난 세월 함께한 시간들이 긴데 또 의리 부분이 있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병호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납 금액을 40여 원으로 보고 있는데 예. 25에서 26억 원 정도가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원장의 상납액을 합친 것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예. 따라서 뭐 검찰은 일단 이병호 전 원장을 다시 한번 소환 조사해서 박 전 대통령의 뭐 구체적 요구, 경위 등을 물어볼 생각이고요. 예.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반응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직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시기와 방법만이 좀 남은 정도인데요. 네. 검찰은 뭐 3명의 국정원장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다음에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경위, 사용처 등을 뭐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요. 아마 형식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예. 구치소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검찰 조사가 다시 초읽기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도 불사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석대성 기자가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서울 강남 성모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재판 참석 이후 31일 만에 구치소 바깥 외출입니다. 계속 입수시부터 허리 아프다고 그랬었거든요. 허리가 금방 좋아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나가서 진료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외엔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도 제때 꼬박꼬박 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 산책 등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사도 그냥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운동이라고 해서 막 크게 운동 아니고 밖에 나가서 뭐 햇빛 쐬고 걷고 뭐 그런 정도. 구치소 측은 안전과 의전 등의 문제로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의 접촉은 계속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르게 지금 뭐 변동사항 있는 거 없고 그냥 그 기존에 지냈던 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수용자랑 또 접촉은 차단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는 동안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대망과 고 박경리 여사의 토지 등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에서 사임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도 정기적으로 서적을 넣어주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전했습니다. 가끔 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책은 넣어주는 걸로 알고 접견은 안 하지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사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 등 검찰 수사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국가 재난 사태와 관련한 법과 제도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포항 지진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포항 등을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특별 재난 구역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가 있거나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또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후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 비용, 그리고 고등학생 학자금 등의 면제, 이런 생활 안정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또는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또는 의료상의 특별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예, 지진으로 국가 특별 재난이 선포된 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에는 어떤 사태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대표적인 것이 자연 재난인데요. 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리고 국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태풍, 홍수, 황사, 화산 폭발 같은 재난을 말합니다.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의 우주 물체들이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것도 자연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 재난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기 선박 사고 그리고 환경 오염과 같은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요. 네. 특히 이제 통신이나 금융 그리고 우리 에너지 같은 사회 기반 체계 시설들의 마비 이런 부분들도 사회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 재난부터 대형 사건 사고나 아니면 사회적 재난까지 범위는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정부 관련 부처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 있을까요? 네, 이런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방위 제도 같은 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한 축입니다. 또 그 외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준다든지 또 대책본부, 안전상황실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재난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정의에 따르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네, 대표적인 이 재난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또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이념을 제시하는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확보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을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을 명시한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고 또 특히나 위기나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또는 계엄 선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헌법부터 관련 법이나 제도는 뭐 빠지는 거 없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뭐 안전과 관련한 제도나 법은 뭐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별로 손색은 없습니다. 잘 갖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실제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정부, 국가 주체의 의지나 그런 뭐 역량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 지진 더 이상의 추가 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뒤처리와 복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2일 오후 서소문 별관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법문화 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내용과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가 논의됩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섭적이고 심도 깊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미래를 논합니다. (11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